서울의 겨울밤은 차갑고 잔인했다. 리태우 회장은 사무실의 가죽 의자에 앉아 손에 쥔 리모컨을 떨며 화면을 켰다. 화면 속 그의 아들 지훈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영상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곳에서 지훈은 홀로 눈물을 흘리며 숨겨진 사랑의 편지를 읽고 있었다. 편지 속 이름은 태우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남자의 이름이었다. 태우의 손이 떨렸다. 그는 재벌가의 절대자였다. 삼성만큼 거대한 제국을 세운 남자, 세상이 그의 발밑에 엎드리는 자. 하지만 지금 그의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다. 아들의 방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가 그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지훈, 그의 유일한 후계자, 그의 자랑이자 희망. 그런데 왜 그 아이가 이런 길을 선택한 걸까? 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비밀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태우는 화면을 끄지 않았다. 밤새도록 지켜보았다. 지훈의 방은 평범한 28살 청년의 공간이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벽에는 명문대 졸업증이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회사 보고서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지훈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핸드폰을 쥐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도 내가 보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께 말할 수 없어. 태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누군가는 누구인가? 왜 아들은 혼자서 이런 고통을 삼키는가? 태우는 과거를 떠올렸다. 지훈이 태어난 그날 병원에서 처음 안아 올렸을 때의 따스함.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을 이을 거야. 그는 그렇게 맹세했다. 재벌가의 피는 약함을 용납하지 않는다. 지훈은 완벽하게 자랐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해 부사장까지 올랐다. 28살의 나이로 그는 이미 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존재였다. 하지만 태우는 느꼈다. 지훈의 미소 뒤에 숨겨진 그림자. 그 그림자가 이제 카메라를 통해 드러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우는 지훈을 사무실로 불렀다. 지훈아, 요즘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그냥 일이 많아서요. 걱정 마세요. 그 미소는 여전했다. 태우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지훈의 방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를 떠올렸다. 최근 지훈이 결혼 상담을 거부하고 밤늦게 돌아오며 이상한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본 후였다. 내 아들을 지켜야 해. 이 집안의 미래를.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이제 그 카메라는 독이 되고 있었다. 지훈은 회사에서 하루를 보냈다. 회의실에서 그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동료들을 압도했다.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시장 점유율 30%를 목표로. 그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그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민석의 메시지. 오늘 저녁 한강에서 만나자. 내가 필요해. 지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민석, 그의 비밀 연인. 그들은 2년 전 회사 파티에서 만났다. 민석은 마케팅팀의 30살 팀장, 밝고 솔직한 남자였다. 그날 밤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나는 남자를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은 감옥이었다. 재벌가의 아들로서 지훈은 결혼을 강요당했다. 어머니는 매일 좋은 집안 딸을 소개받아봐라고 했고 아버지는 후계자를 낳아야 해라고 압박했다. 지훈은 속으로 울부짖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내 사랑은 죄가 될까? 그는 민석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민석아, 나 때문에 고통받아. 헤어지자. 하지만 민석은 웃었다. 우린 함께 싸울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듯 나도 너를 사랑해. 태우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카메라를 켰다. 이번에는 지훈이 민석과의 통화였다. 민석아, 사랑해. 하지만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있어. 아버지가 강요하는 그 결혼. 태우의 피가 끓었다. 결혼.
지훈의 결혼식은 다음 달이었다. 그는 이미 유명한 재벌딸과 약혼했다. 그 결혼은 사업 제휴를 위한 것이었다. 태우는 생각했다. 이게 다야. 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해야 해. 그는 결심했다. 카메라 영상을 모아서 상담사를 불러 지훈을 치료할 계획을 세웠다. 시간이 흘렀다. 지훈의 일상은 점점 무너졌다. 회사에서 그는 실수를 저질렀다.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을 잊어버렸다. 동료들은 수근거렸다. 부사장님 요즘 이상해. 지훈은 밤에 방으로 돌아와 울었다. 카메라가 그 모든 걸 포착했다. 태우는 그 영상을 보며 괴로워했다. 왜 내 아들이 이렇게 됐지? 내가 잘못 키운 건가? 그는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지훈이 축구를 하다 넘어져 올 때 남자는 울면 안 돼 라고 했던 자신. 그 말들이 이제 지훈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다. 한 달 후 결혼 준비가 본격화됐다. 웨딩홀은 서울의 최고급 호텔이었다. 초대장은 재계 거물들에게 발송됐다. 지훈은 드레스 피팅을 하며 속으로 외쳤다. 이건 내 삶이 아니야. 민석은 그를 위로했다. 기다려. 우리가 함께할 날이 올 거야. 하지만 태우는 모르고 있었다. 카메라가 이제 그의 적이 되고 있음을. 지훈은 우연히 방에 카메라를 발견했다. 작은 렌즈가 천장에 숨어 있었다. 그의 세계가 무너졌다. 아버지. 지훈은 카메라를 뽑아내고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아버지께 말하면 모든 게 끝나. 그는 민석에게 전화했다. 민석아, 아버지가 날 감시하고 있어. 우리 사랑을. 민석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럼 도망치자. 이 도시를 떠나.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도망치면 안 돼. 이 집안을 무너뜨릴 수 없어. 내가 바꿔야 해. 태우는 그날 밤 영상이 끊긴 걸 알았다. 설마 발견했나? 그의 마음이 불안으로 물들었다. 그는 지훈을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물었다. 지훈아, 결혼 준비는 어때? 신부가 예쁘지? 지훈은 포크를 쥔 손을 떨며 대답했다. 네, 아버지. 다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가 스쳤다.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했다. 지훈이,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녀의 말은 순수했다. 태우의 아내, 은혜는 항상 가족의 화합을 꿈꿨다. 지훈의 내면은 전쟁터였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느꼈다. 소년원에서 친구들이 여자 얘기를 할 때 그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10대 때 첫사랑은 남자 선배였다. 학교 도서관에서 나눴던 시선, 손끝 스침. 하지만 그는 숨겼다. 이건 잘못된 거야. 재벌가의 기대는 그를 짓눌렀다. 대학 시절 그는 연기를 시작했다. 파티에서 여자들과 웃고 데이트를 가장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기갈기 찢어졌다. 민석과의 만남은 구원이었다. 2년 전 회사 연말 파티. 민석이 다가와 부사장님, 춤추시겠어요? 라고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 순간 지훈의 가슴이 뛰었다. 그들은 지하 클럽으로 갔다. 나도 같아. 나도 남자를 사랑해. 민석의 고백에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그 후 그들의 사랑은 비밀스러운 꽃처럼 피었다. 한강 산책, 카페에서의 속삭임, 밤늦은 드라이브. 하지만 항상 두려움이 따라다녔다. 만약 아버지가 알면. 태우는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았다. 젊은 시절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올라왔다. 아버지의 죽음 후 홀로 제국을 세웠다. 약함은 용납하지 마라. 그 신조가 그를 성공시켰지만 가족을 멀어지게 했다. 은혜와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다. 사업이었다. 지훈을 낳았을 때 그는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았다. 남자는 강해야 해. 결혼식 한 달 전 지훈은 위기를 맞았다. 신부, 수연과의 만남. 그녀는 아름다웠다. 재벌딸, 지적이고 우아한 27살 여성. 지훈 오빠,
우리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녀의 미소는 따스했다. 하지만 지우는 속으로 울었다. 미안해. 난 너를 사랑할 수 없어. 그는 수연에게 솔직히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포기했다. 이 결혼이 집안을 지킬 거야. 태우는 카메라 영상을 백업해 두었다. 그는 심리학자를 불렀다. 제 아들이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성애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지지가 핵심입니다. 태우는 분노했다. 치료? 그건 병인가?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밤에 그는 지훈의 어린 사진을 보며 울었다. 내 아들아, 지훈과 민석은 한강에서 만났다. 바람이 차가웠다. 민석아, 결혼식 후에 떠나자. 캐나다로 민석이 안아주었다. 좋아. 하지만 내가 확신할 때까지 기다릴게. 그들의 키스는 절박했다. 사랑의 증거, 하지만 고통의 시작. 시간이 흘러 결혼식 일주일 전, 태우는 지훈을 불러 아버지와의 대화를 제안했다. 지훈아, 내가 숨기는 게 있지? 말해봐. 지훈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그는 카메라를 떠올렸다. 아버지, 저는 그냥 피곤해요. 태우는 참았다. 좋아. 하지만 기억해. 이 집안은 내가 지켜야 해. 지훈은 방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 그는 날 아는데. 하지만 이해할 수 있을까? 내 사랑을. 그의 펜 끝이 떨렸다. 창밖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 속에 그의 미래가 숨겨져 있었다. 결혼식 전날, 태우는 홀로 사무실에 앉아 영상을 다시 봤다. 지훈의 눈물, 민석과의 통화. 이게 사랑인가? 그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그는 은혜에게 털어놓았다. 여보, 우리 아들이 동성애자야. 은혜는 놀라지 않았다. 태우씨, 나도 느꼈어. 지훈이가 행복하면 돼. 태우의 눈이 커졌다. 행복, 그게 뭐야?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호텔 로비는 꽃으로 장식됐고 게스트들은 재개의 거물들로 가득 찼다. 지훈은 턱시도를 입고 거울을 봤다. 이게 나인가? 그의 손이 떨렸다. 민석에게 마지막 메시지. 오늘 끝내자. 미안해. 민석의 답. 아니, 싸워. 내 사랑을 위해. 태우는 백스테이지에서 지훈을 봤다. 아들아, 오늘 내 인생의 날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렸다. 수연이 다가왔다. 지훈 오빠, 준비됐어? 그녀의 미소는 밝았지만 지훈은 느꼈다. 그녀도 이 결혼의 무게를 아는 듯했다. 영상은 지훈의 방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각도. 지훈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울며 말하는 장면. 아버지, 왜 날 감시하세요? 제 사랑을. 그리고 이어지는 민석과의 대화 녹음. 민석아, 난 게이야. 아버지께 말할게. 이 결혼 못해. 태우의 세상이 무너졌다. 누가 이 영상을 보냈나? 카메라가 해킹됐나? 그 순간 결혼식장 스피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잡음 후 지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모두 들으세요. 오늘 저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홀이 얼어붙었다. 지훈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강했다. 저는 리지훈입니다. 재벌가의 아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민석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동성애자입니다. 태우가 벌떡 일어났다. 지훈아, 그의 외침이 홀을 울렸다. 게스트들이 웅성거렸다. 수연이 눈물을 흘렸다. 오빠. 이에 지훈은 계속했다. 아버지, 당신이 제 방에 카메라를 설치한 걸 알아요. 제 비밀을 훔쳐보신 거. 하지만 그 비밀은 사랑입니다. 왜 당신은 이해 못하세요? 태우는 무너지듯 앉았다. 은혜가 그의 손을 잡았다. 태우씨, 가요.
아들을 안아줘요. 태우는 떨며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지훈아, 미안해. 아버지가 잘못했어. 홀이 조용했다. 지훈의 눈도 젖었다. 아버지. 민석이 홀 뒤에서 나타났다. 그는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다. 지훈아, 나 여기 있어. 지훈이 달려가 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모든 걸 용서했다. 태우는 그 장면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봤다. 나도 숨겼어. 내 약함을. 그는 앞으로 나아가 민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석군, 내 아들을 부탁해. 결혼식은 취소됐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언론은 난리였다. 재벌 회장의 아들, 커밍아웃. 하지만 태우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 가족은 변할 겁니다. 사랑은 모든 형태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의 말은 세상을 흔들었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지훈과 민석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태우가 축복했다. 아들아, 내가 행복하니 아버지도 행복해. 지훈의 미소는 진짜였다.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이제 가족이야. 태우는 회사를 개혁했다. LGBT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약함이 아니야. 다양성이 강함이야. 그의 변화는 재계의 파문을 일으켰다. 은혜는 웃었다. 태우 씨, 당신이 제일 멋져. 지훈의 내면은 평화로웠다. 그는 민석과 함께 산책했다. 민석아, 우리 사랑이 세상을 바꿨어. 민석이 키스했다. 그래, 우리 사랑.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사랑의 힘으로 가족의 유대가 다시 태어났다. 지훈의 어린 시절은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 시작됐다. 5살 때 그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TV를 봤다. 아빠, 저도 저처럼 강해질게요. 태우는 웃었다. 그래, 우리 지훈이는 세상의 왕이 될 거야. 하지만 그 왕관은 무거웠다. 학교에서 지훈은 항상 1등이었다. 친구들은 재벌 아들이라고 부르며 부러워했다. 하지만 지훈은 외로웠다. 축구 시간, 남자애들과 어울리며 느꼈다. 그들의 웃음소리 속에 이상한 끌림. 10살, 첫 감정. 반 친구 현우. 현우가 공을 차다 넘어지자 지훈은 달려가 안아주었다. 괜찮아. 현우의 미소가 지훈의 가슴을 울렸다. 집에 돌아와 그는 혼자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느껴? 그는 책을 뒤졌다. 동성애라는 단어를 처음 봤다. 공포가 밀려왔다. 이건 안 돼. 아버지께 말하면. 태우는 그 시절 회사에 몰두했다. 재벌 제국의 확장. 그는 지훈에게 성적은 약함이라고 가르쳤다. 지훈은 따랐다. 하지만 내면은 갈라졌다. 15살, 학교 여행. 현우와 텐트에서 밤을 보냈다. 손이 스쳤다. 지훈의 심장이 터질 듯했다. 다음 날 현우가 지훈아, 나 너 좋아해라고 속삭였다. 지훈은 도망쳤다. 미안, 나 안 돼. 대학 입학, 서울대, 자유를 꿈꿨다. 하지만 재벌 아들로서 파티와 소개팅이 기다렸다. 그는 여자들과 데이트했다. 예쁘네 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속은 텅 비었다. 20살, 첫 키스. 남자 선배와 클럽에서. 이게 나인가? 쾌감과 죄책감이 뒤섞였다. 그는 자퇴를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대가 그를 묶었다. 회사 입사 후 지훈은 일에 파묻혔다. 25살, 승진. 부사장님, 축하해요. 동료들의 박수. 하지만 밤에 그는 울었다. 누구와 나눌까? 이 기쁨을. 그러다 민석을 만났다. 파티에서 민석의 눈빛이 그를 사로잡았다. 부사장님, 한잔해요. 그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나도 숨겨왔어. 10년 동안. 그들의 첫 데이트, 한강. 민석아, 나 무서워. 민석이 손을 잡았다. 나도. 하지만 함께라면. 지훈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을 받아들였다. 나는 게이야. 그리고 그게 나빠. 태우는 그 시절 지훈의 변화를 느꼈다. 요즘 웃음이 많네. 그는 기뻤다. 하지만 카메라를 설치한 건 우연한 발견 때문이었다. 지훈의 핸드폰에 민석 메시지. 아, 친구겠지. 하지만 의심이 싹 텄다. 그는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다. 내 아들 지켜봐. 탐정의 보고서. 부사장님, 민석 씨와 자주 만납니다. 친밀한 관계. 태우의 세계가 흔들렸다. 그는 카메라를 설치했다. 확인해야 해. 내 아들이 정상인지. 지훈은 카메라 발견 후 분노했다. 아버지,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그는 민석에게 말했다. 이제 끝내야 해.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민석이 울었다. 지훈아, 내가 원하면. 하지만 행복하지 마. 결혼 준비 중 지훈은 수연과 만났다. 그녀는 솔직했다. 나도 이 결혼 사업이야. 하지만 친구로 지내자. 지훈은 안도했다. 고마워, 수연아. 태우의 내면 변화 시작. 그는 책을 읽었다.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야. 타고난 거.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존심이 막았다. 내가 틀릴 수 없어. 은혜, 지훈의 어머니는 조용한 관찰자였다. 55살, 우아한 주부. 그녀는 태우의 야망을 지탱했지만 가족의 따스함을 갈망했다. 지훈의 변화, 그녀는 알았다. 아들이 웃는 게 좋아. 하지만 카메라 일은 충격이었다. 태우가 고백했을 때 그녀는 태우 씨, 그건 잘못이야. 지훈이를 믿어요 라고 했다. 은혜는 지훈을 불렀다. 아들아,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 있어? 지훈은 울었다. 엄마, 저 민석이를 사랑해요. 남자예요. 은혜가 안아주었다. 알았어. 엄마는 내 편이야. 그녀의 포옹은 지훈의 상처를 치유했다. 아버지는 시간이 필요해. 태우와 은혜의 대화는 격렬했다. 여보, 그건 병이야. 태우가 소리쳤다. 은혜가 반박했다. 병. 사랑이 병인가? 당신도 젊었을 때 나 사랑 안 했잖아. 태우는 침묵했다. 그의 결혼은 계산이었다. 하지만 후계자. 지훈은 회사에서 위기를 맞았다. 소문이 퍼졌다. 부사장님, 게일의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그는 회의에서 무너졌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어요. 퇴근 후 민석이 기다렸다. 지훈아, 강해져. 나 있어. 태우는 지훈을 압박했다. 결혼해라. 그럼 모든 게 해결돼. 지훈이 맞섰다. 아버지, 제 3이에요. 당신 제국 아니에요. 첫 반항. 태우의 손이 떨렸다. 내가 날 배신해. 은혜의 중재. 그녀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식탁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태우 씨, 지훈이 말 들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지훈이 말했다. 아버지, 저 평생 숨겼어요. 당신 기대 때문에. 하지만 이제 못해요. 태우의 눈이 젖었다. 아버지가 무서웠어. 잃을까 봐. 그 대화는 균열을 메웠다. 태우가 미안해 라고 중얼거렸다. 지훈이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외부 압력. 재벌 동맹들이 전화했다. 회장님, 스캔들 조심하세요. 태우는 분노했다. 내 가족이다. 건들지 마. 지훈과 민석의 관계 깊어짐. 그들은 여행 갔다. 제주도. 바다 앞에서 영원히 함께 약속. 지훈의 내면, 이게 자유야. 결혼식 전 2주, 스캔들 폭발. 누군가 카메라 영상을 유출하려 했다. 태우의 적, 경쟁 재벌. 리 가문을 무너뜨려 태우는 막아냈다. 하지만 지훈은 알았다. 아버지, 이게 당신 탓이에요. 지훈의 결정. 커밍아웃 할게요. 민석이 걱정했다. 위험해 지훈, 위험한 게 사랑이야. 회사 이사회.
지훈이 발표했다. 저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다양성을 존중할 겁니다. 충격. 하지만 지지자도 나왔다. 젊은 임원들. 태우는 홀로 고뇌. 내가 만든 괴물인가? 그는 지훈의 어린 사진을 보며 회상. 아들아, 아버지가 배웠어. 사랑은 조건 없어. 은혜의 역할. 그녀는 수연과 만났다. 미안해. 우리 아들 수연 웃었다. 괜찮아요. 친구예요. 고조되는 긴장. 언론이 포착. 리 가문 후계자. 결혼 취소. 게스트들의 반응 다양. 일부 떠났지만 많은 이가 박수. 사랑 만세. 태우의 연설. 오늘 내 아들의 용기를 배웠다. 리 가문은 변한다. 지훈과 민석의 키스. 관중의 환호. 은혜의 행복. 가족이야. 1년 후 지훈과 민석의 결혼. 태우가 아버지 역할. 회사 개혁 성공. LGBT 재단 설립. 지훈의 내면. 변화는 고통에서 왔어. 하지만 사랑이 이겼어. 태우의 반성. 늦었지만 진짜 아버지가 됐어.